노후를 삼성전자에 올인한 남자 그리고 시작된 추락.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대의 노후 준비란 게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다. 퇴직금, 예금, 그리고 주식 몇 종목.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1위는 삼성전자. 누가 말하길 삼성은 나라다. 삼전은 배신 안 해. 삼전은 국민연금보다 낫다. 그래서였다. 내 친구 박 과장 이제는 박 선배은 은퇴하자마자 자기 노후 자금 3억 원을 몽땅 삼성전자에 넣었다. 그래도 삼성인데 망하겠냐? 하면서 말이다. 그때는 다들 박수를 쳤다. 그래, 저게 현명한 선택이지. 배당도 나오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지. 하지만 세상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2021년 9만 원 하던 주식이 5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박 선배는 말이 없어졌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 조정이지. 하지만 그 잠깐은 벌써 몇 년이 됐다. 1. 한 우물만 팠던 남자의 착각. 박 선배는 평생 삼성 협력사에서 일했다. 삼성 회의실도 들어가 보고 임원들도 봤다. 삼성은 다르다. 저기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 믿음은 곧 투자 신념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념이 확신으로 굳어졌다는 거다. 은퇴 후에도 분산 투자니 자산 배분이니 하는 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난 그냥 삼성전자 믿는다. 결국 그가 믿은 건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다. 주가가 반토막 나자 하루 종일 증권 앱만 들여다봤다. 배당 받으면 뭐하냐, 원금이 반인데. 그제야 올인의 위험을 깨달았다. 이건 단지 주식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한 우물만 파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세상은 이미 여러 우물을 동시에 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2. 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 두 번째 사례는 내 고향 친구인 김 사장 이야기다. 직장 생활 30년 마치고 퇴직금으로 소형 상가를 하나 샀다. 이제 월세 들어오면 편하게 살지.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자 8개월 동안 공실이 났다. 그 사이 세금은 꼬박꼬박 나갔다. 결국 은퇴 1년 만에 생활비 때문에 예금 깨고 대출까지 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은퇴 전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그의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몰랐다는 거였다.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얼마가 들어오며 변동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안 해봤다. 그냥 대충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퇴직의 연장선으로 본다. 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직업이다. 직장은 퇴사했지만 돈은 여전히 일해야 하고 그 돈의 관리자가 바로 본인이 되는 시기다. 박 선배는 투자에, 김 사장은 부동산에 올인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시스템 없이 감에 의존했다는 점이 같다. 3. 은퇴 후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 세 번째 이야기는 내 옆집에 사는 이정자 여사님 이야기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출가했다. 퇴직금 일부는 은행에 넣어두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다. 돈 걱정은 없는데 여사님은 자주 말한다. 하루가 너무 길어.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다. TV를 틀어놓고 식탁에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다.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그림 교실도 다니셨지만 같이 다니던 사람도 하나둘 빠지니까 나도 안 가게 되더라. 이정자 여사님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의미의 부족이었다. 사람은 일할 때는 쉬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쉬면 허전함이 찾아온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하루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필요하다. 4. 노후의 진짜 적은 하락장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노후가 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다. 은퇴는 마라톤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트랙의 시작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였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래서 노후를 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돈을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자동이체, 배당, 연금 등 흐름을 만들어둔다. 둘째, 하루를 루틴으로 만든다. 산책, 독서, 봉사, 공부 어떤 형태든 시간표를 만든다. 셋째,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한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 게 연금보다 강력한 안정장치다. 5. 올인 대신 분산이라는 철학. 결국 박 선배가 실패한 건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올인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인생 후반전에는 확실한 한방보다 지속 가능한 분산이 중요하다. 자산도 관계도 시간도 분산해야 한다. 돈은 주식, 현금, 연금, 부동산으로 나누고 관계는 가족, 친구, 지역 모임으로 나누며 시간은 일, 취미, 봉사로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은퇴의 자산 배분이다. 6. 다시 박 선배 이야기. 1년 전 박 선배를 다시 만났다. 그는 주식 절반을 팔고 일부로 배당형 ETF와 정기예금에 나눠뒀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서 중학생 멘토링을 시작했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나쁜 게 아니더라. 문제는 내가 기댄 거지 투자한 게 아니었더라고. 이제는 주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그 말에 괜히 울컥했다. 은퇴란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다시 투자하는 시기다. 돈은 도구일 뿐 주인공은 여전히 나다. 7. 정리하며 노후의 안정은 마음의 분산에서 시작된다. 노후를 삼성전자에 올인한 남자 그리고 시작된 추락.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투자 실패담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에 올인하며 살아왔다. 한 회사, 한 역할, 한 관계, 한 꿈에. 하지만 이제는 분산의 시대다. 수입도 인간관계도 시간도 감정도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인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돈을 잃는 건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마음의 구조조정이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삼성전자 대신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던 일을 조금이라도 시작하자.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게 진짜 노후의 상승장이다.